새로운 태블릿 PC가 또 나왔죠? 네, 그 2번 태블릿 PC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네, 1월 5일에 장시호 씨의 변호인으로부터 네, 임의 제출, 그러니까 내는 사람이 내고 싶어서 이제 네, 내는 거를 받아가지고 네. 특검에서 압수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임의 제출한, 그러니까 특검에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장시호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직접 제출한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특검에서 장시호 씨가 이 태블릿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네, 그 특검에서 그러면 이걸 좀 내줄 수 있겠느냐 아하, 했더니, 이제 장시호 씨가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변호사도 좀 설득을 한 것 같아요. 이걸 예, 내자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변호사한테 이걸 가져다가 음흠, 제출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장시호 씨가 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또 다른 태블릿 PC를 갖고 있다는 것은 특검은 1월 초부터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특검이 알고 있었던 겁니까? 1월 4일 날 그런 진술이 나왔고요. 아, 예, 장시호로부터.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최순실 씨가 네, 작년 10월에 이제 독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수사도 시작되고 네, 하니까 네, 자기 몸은 독일에 있으니까 음, 증거인멸을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장시호 씨를 시켜가지고 집에 가서 네, 뭐 이것저것 좀 챙겨가지고 음, 좀 네가 좀 가지고 있어라. 아, 그랬는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장시호 씨가 짐을 챙겨가지고 나오고 하는 게 CCTV에 있었거든요. 예, 예, 그걸 특검에서 보고 그 10월 달에 저 음, 최순실 씨 집에 가가지고 물건 들고 나오는 거 지켰는데 네, 뭐 들고 나왔냐. 아하, 그때 이제 장시호 씨가 그 태블릿 PC도 하나 있었던 것 음.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네.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1월 예. 4일에 장시호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전에 그 특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검찰 수사 기록하고 연동이 되는 대목인가 보죠. 그죠? 검찰에서 장시호 씨가 짐을 찾아서 나오는 CCTV 장면 이거는 특검이 확보한 겁니까? 아니면 검찰이 확보한 겁니까? 요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특검에서 아, 한 걸로 저희 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건 또 나중에 재판할 때 네.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장시호 씨가 이 태블릿 PC를 이제 와서 특검에 넘긴 이유, 심경의 변화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실제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장시호는 지금 음, 이 시점에서 제2의 태블릿 PC를 특검에 예, 넘겼을까요? 관련 보도들을 보다가 조금 이제 재밌었던 게 네, 어떤 신문에서는 제목에 특검 도우미라는 네. 별명을 붙였고, 아, 장시호는 특검 도움이다. 네, 이게 뭐 지금 핵심 당사자들 중에 이제 수사가 좀 잘 되는 네, 사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이제 이유를 이렇게 짚었을 때 변호인 얘기도 그렇고 네, 빨리 아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장시호 씨한테 만 9세 아들이 있거든요. 예, 네, 지금까지 이혼 뒤에 이제 계속 혼자 키웠던 네, 그 아들이 있는데 너무 이제 빨리 보고 싶고 음, 이게 자기한테 계속 혐의가 더 쌓이고 하면 네. 이게 아들 보는 게 계속 늦어지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한다고 예, 음,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측면에서의 모성애 이런 것인데 그 아이 때문에 빨리 그 조사 받고 예. 예, 그리고 빨리 형 마무리하고 책임질 거 책임지고 선처를 바라는 거죠. 선처를 바라는 거다. 예, 빨리 예, 뭐 이제 일각에서는 뭐 플리바게닝 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렇게 하기도 하던데 네네. 뭐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을 인정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좀 고려는 해주겠죠. 어떤 그렇군요. 태도다 예. 그러니까 하는 거. 예. 장시호가 어찌됐든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그 이모가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짐들을 챙겨서 갖고 있었던 네. 증거물들을 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결정적인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증거물이 될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JTBC가 확보했던 그 태블릿 PC는 이른바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하나의 카드였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제2의 태블릿 PC 이것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핵심 내용들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일단 내용물에는 그 이메일, 네. 최순실 씨 계정으로 오는 이메일들이 있었고, 네. 그 이메일에는 이제 삼성이 그 최순실 씨한테 제공하는 그 승마 지원 네. 그런 돈, 네. 그 금은 코레스포츠하고 이렇게 그 계약하는 거,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코레스포츠 이제 나중에 비대기 되는 그 그렇죠. 코레스포츠의 설립 예. 관련된 내용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박원호 전 승마협회 네. 전무, 네. 이 사람이 보낸 메일 같은 것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이메일에 뭐 여타 범죄라고 특검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뭐 다른 혐의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이메일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가요, 그것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밝히지 않았고, 네. 뭐 새로운 혐의가 나올 수도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그냥 알려지지 들어가서. 않는 새로운 혐의 사실을 이번 태블릿 PC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라고 예, 특검이 예. 어제 브리핑을 했다는 거죠. 예, 여타 혐의에 관련된 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이 모두 발한 자료를 네. 이제 수정한 파일. 아하. 이게 이제 지금 주요한 내용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에 덧붙여서 새롭게 더 나올 수 있는 파일, 그게 어떤 건지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다. 오늘 또 브리핑이 또 관심이 가는 이유이기도 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삼성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승마 등을 지원한 금액 그리고 계약 관련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다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실제로 삼성이 그동안 국민연금 합병 찬성일이었던 2015년 7월 10일, 그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독대가 있었던 날짜가 그해 같은 달 25일. 25일.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연금 합병 찬성은 10일 날 끝났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 것은 15일 뒤인 25일이다. 그러므로 네. 이것은 대가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들어서 청탁 의혹이 없다. 이렇게 일축을 해왔는데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가 태블릿 PC에서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삼성에서 주장하는 게 순서잖아요. 네. 일은 먼저 됐는데 뒤에 내가 청탁했을 수가 있느냐 네. 이것인데 네. 일단 이번에 나온 2번 태블릿에서 이제 확인되는 거는 삼성이 이제 최순실에게 입금을 한 거죠. 네. 이제 최순실이 뭐 그래가지고 삼성 합병에 대해서 뭐 논의하거나 뭐 이런 내용은 지금 일단 이번 태블릿에는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삼성 측에서 얘기하는 그 순서를 뭐 뒤집거나 뭐 그런 자료는 아하. 이제 아닌데 이제 특검에서 그동안 네. 가장 인력을 많이 투입하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조사해온 부분이 바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그리고 국민연금이 찬성해준 이 관계의 뇌물죄를 성립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태블릿 PC를 통해서 네. 삼성 삼성 측의 이런 주장들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지를 못했다고 해도 네. 그동안 이제 그 특검에서는 그 삼성과 박근혜, 최순실 이 관계에다가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는 자신감은 계속 보이고 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동안은 그 삼성이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새 틈 없이 조사를 해 놓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뭐 이번 태블릿에서 뭐 이렇게 결정적인 막 단서가
수사했다. 네. 그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뭐 이렇게 뇌물죄 적용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나라는 예상을 그렇군요.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제1의 태블릿 PC, JTBC가 확보했던 태블릿 PC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포인트가 됐다면 이 두 번째, 장시호가 제출한 두 번째 태블릿 PC는 이 삼성과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잇는 뇌물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 단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첫 뭐 번째는 그거 외에도 국정농단, 두 번째는 굉장한 뇌물죄. 그 의미가 있죠. 이번 태블릿이. 네, 왜냐하면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그 혐의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는 네, 그 보수 단체들이나 네, 아니면은 그 또 탄핵 심판에 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이나 네, 지금 공이 1번 태블릿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뭐 조작 음,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가능성을 지금 막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그 태블릿 그걸 인정을 못하겠다, 감정을 맞아요. 해보자, 예, 예. 법원에서도 그렇고 최순실 변호인도 그렇고 이제 탄핵 심판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 네. 주말에 집회장에 가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똑같이 거의 같은 양상의 자료가 담긴 다른 태블릿이 나온 거죠. 그럼 충분히 1번 태블릿이 있을. 그리고 최순실은 태블릿을 사용했다. 근데 제가 이제 라는, 그게 예. 포인트인데요. 그동안 최순실 씨, 그러니까 고영태 씨, 고영태 예. 증인이 지난해 국조특위 회의장에 증인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출석을 해서 최순실은 태블릿 같은 걸 쓸 줄 모른다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분 최순실 씨 거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적 정황이 전부 담겼다. 안에 이제 담겨 있는 것이고, 예, 이제 요걸 계속 가지고 있던 직이 최순실 씨의 측근이었던 음흠, 장시호 씨니까, 그러네요. 예, 이걸 뭐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저는 고영태 씨나 네, 이런 분 진술에서 그때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는 네, 사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나 조작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예, 뭐 스마트폰 사용할 줄 알면은 태블릿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렵지 왜 않죠. 그런 거 사용할 줄 모른다라고 했을까? 뭐 본인은 못 봤을 수도 있고요. 네, 고영태 씨는. 뭐 하지만 지금 태블릿은 확실히 네, 뭐 사용했던 걸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JTBC가 확보했던 태블릿 PC하고 이번에 특검이 새롭게 확보한 태블릿 PC는 같은 기종입니까? 다른 기종이라고 합니다. 아, 기종은 다르다. 예, 아, 저희 다른 기계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기계다. 뭐 비슷할 수는 있겠는데, 예. 그러니까 다른 기계다. 그 그런 정도는 정도로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